너들 체력도 아주 씩씩하게 다니는데 여기가 솥바예요. 그 제3기 마이오세, 그러니까 포항하고 같은 시기에 퇴적이 된 마이오세 이동층이라고 하는 층이에요. 사실은 이 철암산 화석산지 기반암 퇴적층 밑에, 이 퇴적층 밑에는 중생대 쥐라기에서 백악기 초에 온정리라고 아실 거예요. 저기 저 백암온천이 있는, 예, 그 온정리 화강암이라고 그래서 대략 한 1억 한 3, 4천만 년 전에 관입한 화강암이에요. 화강암 위에 이 3기층이 얹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걸 지질학적으로 표현하면은 부정합이에요. 그럼 보세요. 1억 한 4, 5천만 년 전에 화강암 위에 2천만 년도 안 된 퇴적암이 얹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질학적으로 1억 년 이상이 시차가 나잖아요. 정확한 부정합인 거예요, 여기가. 철암산 이 신생계 제3기 마이오세에 있죠. 마이오세 이쪽 평해 쪽이 가라앉았어요. 이렇게 침강을 해가지고 침강 분지가 형성이 됐는데 이게 해수면보다 낮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오세 기간 동안에 여기에 퇴적암이 이동층, 그 포항에 이동층 쌓이던 그 시기에 여기도 이렇게 퇴적 분지가 작은, 아주 규모가 작은 퇴적 분지가 만들어져 가지고 퇴적이 됐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그 영일만 그 포항 땅이 솟아오르듯이 융기가 되시 여기도 융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약한 부분은 다 제거가 되고 단단한 부분만 이렇게 남아있는 게 솥바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단한 부분만 남아있는 이런 지형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지형을 우리가 토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얕은 바다였다는 증거는 주로 나오는 게 굴화석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가리비 화석도 있고 한번 캔자스 괜찮았어. 저쪽에 주에 그죠? 어제 아래 뉴스 나오대. 이거 캐스트도 있고 다 있어요. 저기 가면 이제 고등어 캐스트가 있어. 저쪽 뒤에. 이게 몰드카는 이게 형틀. 형틀 주형이라 해서 주형, 네, 맞아요. 이게 인터넷에 제일 많이 올라오는 저쪽 일로 보세요. 네. 하나, 둘. 그거고 요거도 그거다 하셨어. 엎어놓은 거. 아 이젠 방법. 한번 찍어보자. 주름 나오는 거. 요요요 꼬마.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충적 평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천이 퇴적한 물질들이 이제 쌓여서 된 거를. 그럼 이게 영일만하고 아주 비슷해요. 방향도 비슷해요. 영일만하고. 이게 여기 지금 제가 파란 점선으로 해가지고 디프레션이라고 해놨잖아요. 침강한 자리예요. 동해가 확장할 때. 그래서 만들어진 만이에요. 근데 포항 영일만도 마찬가지거든요. 동해가 확장할 때 땅이 갈라지면서 가라앉은 자리가 바로 영일만이에요. 그리고 거기 3기층이 쌓였고 3기층이 융기를 했는데 두호동이나 이동이나 이런 데는 육지화가 됐는데 영일만 3기층은 아직 육지화가 못 된 겁니다. 컨셉은 그래요. 동해가 갈라질 때 같이 찢어져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들판이고, 이런 그 하천이 만을 메꾸는 과정에서 이 모래 해안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만 들판이잖아요.
그래서 옛날 지도치고는 이 그림식으로 그려진 지도라 이렇게 저 영해 들판이 아주 잘 드러나 있고요.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곳이 경포 심리라고 돼 있어요. 우리 명사 심리 하듯이. 예, 이게 고려불 해안이에요. 절친하면은 있던 석호가 사라지고 다른 데 석호가 생기고 막 이래요. 이 모래 해안은 그 굉장히 변화가 심한 데예요. 어떻게 보면은 육지가 확장되는 최전선이거든요, 이게 모래 해안이. 물 해안의 모래가요. 이게 주로 서경하고 장석 결정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그 모래알이 국습니다. 그 범위 유역분지가 뭐가 분포하느냐면 중생대에 각선석 화강암이 분포를 해요. 우리나라 모래 해안은 거의가 배후에 화강암이에요. 그리고 사고 뒤에 약간 꺼진 데리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그 작은 하천이 하구가 막히니까 물이 이 사고 뒤에 얕은 부분으로 흘러 들어와가지고 습지가 형성이 되니까 이렇게 습지식물의 대표인 갈대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갔더니 밀물 때는 바닷물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밀물하고 바닷물이 섞이는 구간, 이걸 우리가 기수역이라고. 동해바다는 아까 뭐라고 했죠? 이 기수역이 동해바다는 조차가 닿기 때문에 좁아요. 조차가 닿기 때문이에요. 밀물이 들어오는 범위가 조차가 클수록 내륙까지 멀리 들어오는데 바닷물이 이렇게 한대요. 저녁거리가 걱정이지. 영덕 이제 군 안에 영해 주변에 지금 병곡면이 있고, 그다음에 축산면이 있고, 그다음에 창수면이 있고, 그다음에 영해면이거든요. 영덕 군 안에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뭐 남정면이라든지 지금 요 주변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조선 시대에는 전부 영해도였습니다. 엄청 컸어요. 한 개 그 군 안에 이렇게 면이 엄청 남았네. 예. 야, 그러니까 영덕은 이때 뭐였냐면 조선 시대에 영덕현이었습니다. 갑옷을 살 때만 영덕의 들판이 그거 영해 들판하고 비교가 돼요? 아니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이미 고려 시대부터 여기는 도후부가 설치가 됐고 그게 그대로 조선시대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도후부 설치의 역사가 거의 800년 넘는 굉장히 오래된, 그러니까 경북 동해안에서는 가장 규모가 컸던 그 지방 행정 중심지가 바로 영해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걸 웅성이라고 해요. 저기 공격했을 때 이게 없으면 성문으로 바로 그냥 그거에 큰 나무 좀 깎아가지고 그 미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그러고 세 군데서 공격할 수 있잖아요. 웅성이 있으면 여기서 공격하고 여기서 공격하고. 상공원 나를 보고 틈없이 살아가네. 예, 성냄도 벗어버려. 그게 노래도 있잖아. 나우선사 관리대가 그 검은술 많이 지났어. 탕목도 벗어버려. 성수면에 가서. 예, 아니 장. 돌이 가장 크고요. 올라가면서 돌이 조금씩 작아집니다. 왜냐하면은 밑에는 하중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단단하고 큰 돌을 갖다 쓴 거고 위로 올라갈수록 성돌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정돌이네. 예, 이게 지금 오리지널. 근데 거의 많이 높지는 않네, 그죠? 옛날 사람은 키가 작았나 보죠. 무너질 수 이거 3m. 3m. 예. 결국 우리가 그 선비들을 갖다 선비들을 갖다 부정적으로 많이 보잖아요. 남전 여기에다가 당쟁에다가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민주주의가 인용이지만 조선시대는 성리학이 국가 통치 인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경주 갔을 때 이제 놀란 게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경전을 중시하는 이제 교종 성향이고요. 그게 고려로 넘어올 때는 이게 선종으로. 그래서 이제 저 영덕편에서 이렇게 제대로 활용을 받아서 그렇지 여기 영해가 수박 겉핥기로 이제 제 전공 역사는 아니지만 그냥 알고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말씀드리면 생각할 정도인데. 뭔가 이따 좋은 해질 거면 숨좀 쉴게. 자, 여기 또 원목적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깜짝하죠. 바다를 밟고 그 밑에 거 한 18억 년 전에 그 만들어진 제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변성암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 편마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줄이 이렇게 가 있죠. 네, 이거는 왜 줄이 가느냐 하면은 지하 20 내지 24km에서 온도가 대략 600도 가까이 됩니다. 그 정도 깊이면은. 그러면은 암석이 엿가락처럼 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밝은 색광물들, 석영, 장석이 철이나 마그네슘이나 각성석 이런 애들보다 먼저 녹습니다. 그러니까 안 녹는 애들 그 사이사이 밖에 있던 애들이 먼저 녹아가지고 흐르면서 이렇게 줄무늬가 만들어져요. 이걸 우리가 편마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크리스탈리제이션, 재결정화 시킬 수 있을 정도의 지각이 미는 압력이다. 그런 압력은 어디서 발생하느냐? 대륙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맥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은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이 만나가지고 해양지각이 대륙지각 밑으로 들어가면서 밀어붙이는 그 압력. 그런 고압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조산대라고 그래요. 산맥이 만들어지는 거를. 아니면 판이 삽입된 곳. 이런 곳에서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20억 거의 18억 년 전이면은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호주 쪽에 있을 때 여기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 밝은색 강물대가 엄청나게 굵잖아요. 그러니까 지하 20 내지 뭐 24km면은 그 압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이 여기가 침강할 때 요 지금 인양리가 있는 아까 제가 원형 분지라고 그랬잖아요. 동그란. 예, 보시면 예, 여기가 지금 우리가 와 있는데 인양. 여기도 같은 침강 분지였습니다. 분지네, 진짜. 예, 다시 올라와 가지고 이제 송천이 그 범람원을 만들어 놓은 거죠. 마찬가지인데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는 이제 하천의 영역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범람원. 우리나라 하천은요, 그 연 강수량의 55 내지 60%가 7, 8, 9 또는 6, 7, 8 요 석 달 동안에 다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하천은 전부 크든 작든 잠재적인 범람의 위험을 안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후 특성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대에는 지금처럼 뭐 과학기술이 또 토목기술이 발달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범람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요 산록대에서 범람원으로 이어지는 요 공간이 있죠. 여기를 우리가 산어기, 산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산록대. 여기에다가 마을을 우리나라 오래된 전통 마을들은
분지에 세워졌든 뭐 분지가 아닌 곳에 세워졌든 대개 이런 데 마을이 들었습니다.